한국에서의 꿈 같던 여행이 단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미국 뉴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28살의 여성입니다. 제 일상은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날의 연속이에요. 특히나 저의 일은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앉아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피로감에 시달리곤 했어요. 그런 제게 위안이 된 건 바로 K-팝과 K-드라마였죠. 한국 문화는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데려갔어요. 특히 BTS의 무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깊이 있는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의 화려한 연출과 시각적 효과는 제 직업인 그래픽 디자인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죠.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음악을 넘어서 K-드라마로 이어졌어요. 제가 처음 본 드라마는 도깨비였어요. 그 스토리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촬영된 서울의 모습이 너무도 인상 깊었죠. 드라마 속에서 본 한국의 고궁, 현대적인 서울의 도시 풍경은 언제나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은 그야말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로 보였고 그 모습에 매료된 저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국 여행은 제게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문화를 눈으로 보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정말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첫 방문지는 제가 드라마에서 자주 봤던 경복궁이었죠. 저는 전통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었어요. 옛날 한국 왕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궁의 웅장함에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마자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어요. 모두들 너 진짜 왕비 같아 라며 부러워했죠. 그 다음 날은 남산타워를 방문했어요.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전망대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저녁 무렵 서울의 전경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빛을 밝히기 시작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진으로는 그 감동을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였죠. 한국의 현대적인 발전과 전통의 조화는 제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끝이 없는 듯 넓게 펼쳐진 건물들 사이로 푸른 산들이 보이는 풍경이었어요. 이렇게 도시와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도시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 음식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제가 특히 즐겨 먹은 건 명동의 길거리 음식들이었어요. 매콤달콤한 떡볶이, 그리고 바삭바삭한 호떡까지 어느 하나 맛없는 것이 없었죠. 한국 음식은 그저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식감과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매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줬어요. 한국은 그야말로 저를 매 순간 놀라게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 꿈 같은 여행이 갑자기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여행 4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명동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과식을 했거나 소화가 안 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걷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어요. 이러다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르겠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라면 병원을 가는 것이 늘 두려운 일이었어요. 특히 응급실을 방문하면 치료비가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죠. 여행자 보험이 있긴 했지만 이게 한국에서도 적용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엄청난 병원비가 나오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자 결국 숙소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한국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게 생소하고 두려웠지만 직원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걱정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라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저를 안심시키며 바로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에서는 저의 상황을 듣고 근처에 있는 응급실 중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추천해 주었어요. 직원이 제게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이 가깝고
외국인 환자들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죠. 그 후 1339에서 영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해 주었고 곧바로 통역사와 연결되어 제 증상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응급실에서 어떻게 진료가 이루어질지 알려주었고 절차에 대해 설명해줘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떻게 병원까지 가고 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면 훨씬 더 불안했을 텐데 1339와 숙소 직원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병원을 가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미국에서는 응급실 한 번 가면 기본적으로 수천 달러는 나오기 마련인데 한국도 그럴까? 과연 이 여행이 엄청난 치료비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의 문화 경험을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잘 운영되는지 느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저를 조금은 안심시켜 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접수를 마치고 저는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에 한 번 더 놀랐어요. 제가 너무 아프다 보니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간호사는 제 증상을 차분하게 듣고 곧바로 의료진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영어 통역사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의사와의 소통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죠. 병원에 가는 일이 이토록 순조롭고 편안하게 느껴진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곧바로 의료진이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신속하게 검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검사 과정에서 제게 어떻게 진료가 진행될지 상세하게 설명해 줬고 필요한 검사들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지만 의료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통역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든든했어요. 미국에서는 가끔 의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진행된 검사는 혈액 검사, 초음파, 그리고 기본적인 진료 등이었어요. 모든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료진들은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검사 도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미국에서의 병원 경험이 떠올랐어요.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기만 하면 엄청난 대기 시간과 높은 의료비에 시달려야 했어요. 특히 응급실은 대기만 몇 시간이 기본이고 치료비는 말도 못하죠. 검사 결과는 빠르게 나왔어요. 다행히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고 여행 중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인해 체한 것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계속 먹다 보니 제 소화 기관에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간단한 약만 복용하면 금방 나을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따뜻한 말에 저는 큰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병원비였죠. 미국에서는 간단한 진료와 검사만으로도 수천 달러가 청구되곤 했으니 한국에서도 큰 비용이 나올까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곧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응급실에 왔으니 분명 많은 돈이 나올 거야. 계산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15만 원, 미국 달러로 약 110달러에 불과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직원에게 다시 물어봤죠. 이게 정말 맞나요? 직원은 웃으며 네, 맞습니다. 보험이 없는 외국인 기준 금액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지를 직접 체험하게 된 순간이었죠. 미국에서였다면 이 정도 진료와 검사만으로도 몇 배의 금액이 나왔을 텐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된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면서도 영수증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미국에서는 매번 병원을 다녀오고 나면 신용카드 청구서를 확인하는 일이 두려웠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계산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정말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제서야 완전히 안도할 수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통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서비스는 정말 세계적 수준이었고 이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바깥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어 나올 때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고 복잡하거든요. 특히 외국인으로서 또 다른 나라에서 병원을 가야 한다는 건 더 큰 불안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인 저에게도 한국 의료진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들은 저를 단순한 환자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도와주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숙소 직원이 133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줄 때부터 저는 이미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아플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도움을 받았어요. 숙소 직원은 아픈 저를 대신해 직접 1339에 연락을 취했고 저를 위해 꼼꼼히 병원을 알아봐 주었어요. 그 친절함이 없었다면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큰 감동을 받았죠. 모든 절차가 너무도 체계적으로 진행됐고 통역사 덕분에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며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차분하게 제게 다가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 검사만 진행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해 주셨을 때의 그 안도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모든 것이 신속하고 무엇보다 의료진이 환자를 정말로 생각해 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흥미로운 여행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다시 이곳을 방문한다면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경험을 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꼭 이야기할 거예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매력과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진 나라라고요. 단순히 K-팝이나 한류에 빠져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나라라는 거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오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더 긴 시간 동안 한국의 곳곳을 느끼고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여행지 그 이상이에요. 그만큼 저는 이 나라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의 이 소중한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특별한 나라로 남을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